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웅령 강사입니다. AS 강의 마지막 1분 컷 강의입니다. 1번.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자신의 교육 환경을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학원 못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학교가 하나가 망했어요. 망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 폐교됐어요. 정리가 됐는데 그 대학교에서 이제 의대가 있었어요. 의대가.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지방대고 망한 학교라도 의대는 세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자체가 망했으니까 의대가 운영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국립대학교 의대로 편입을 다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래 있었던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걔네들 받지 말라고. 걔네들 받으면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가 있대. 그래서 그 폐교한 학교의 학생들을 편입학을 받아주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 특정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쉽죠.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영양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해야 돼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초등교육부터당. 그 다음에 3번은 위험 키워드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학교용지 부담금만 찾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에 비해서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부분까지 학교용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을 집 숫자가 늘어나지 않은 부분까지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여러분도 우리가 합헌 키워드 보이죠? 검정고시 판례는 2개 위헌 판례가 있고 하나 합헌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죠. 퇴학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거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근로의 권리. 우리 축산업 근로자들 있죠. 여러분들, 축산업 근로자는 우리가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일하고 월화수목금 혹은 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축산업 근로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소나 돼지나 닭이 주말에는 배가 안 고프나요? 아니죠. 그리고 돼지 같은 애들은 밤에는 자다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근로자들이 옆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시간에는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는 밤에도 밥을 달라고 하는 사건이다. 네. 2번. 우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1년 3개월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이제 1년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을 채웠으니까 연차를 주는데, 이 3개월 부분, 이게 1년 미만의 근로 부분이죠. 이것은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쉬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1년의 절반을 날려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가일수에서 공제를 해야 되겠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4번. 자,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 요게 이제 합헌 키워드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들어만 보세요. 요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노조가 있을 거 아니야. 노조가 있으면 노조 전임자가 이렇게 있어요. 노조 전임자가 있었을 때, 이 노조 전임자는 사장님께 여러분들 근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노조원들에게 근무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사장님이 만약에 급여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노조 전임자가 노조 편은 안 되고 사장님 편을 들겠죠. 노조 전임자는 노조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래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 사장님이 돈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있었던 판례인데 최신 판례로 또 나왔어요. 74번. 전체적으로 읽으면 맞는 지문이니까 제가 굳이 빠르게 읽어드릴 필요가 있겠죠. 헌법 제23조 2조 30선조에 규정된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있지만 생존권적 및 사회권적 기본권의 측면도 좀 더 강해진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뒷받침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여러분들 상여금, 보너스 이런 거나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해요.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우리 근로자분들이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겠지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걸. 사장님도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쨌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산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아쉬운데 조정이 된 거니까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번 판례는 여러분들 어떤 키워드를 빨리 찾아야 되냐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찾아야 돼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설명이 돼 있네요. 한 주에 15시간 미만이래요, 근무 시간이. 그럼 5일 일한다고 치면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월화수목금. 그러니까 약간 파트타이머 이런 거겠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정규직과는 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퇴직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해요. 이것은 헌법이 위배되진 않습니다. 근데 위배된다 했으니까 틀렸네. 4번, 우리 단결권은 결국 모이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단결권의 주체가 되지만 단체도 단결권의 주체가 된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혼인과 가족생활. 여러분들 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인터넷 화상 접견과 스마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 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은 거니까 되게 위험 같죠.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는 게, 이게 코로나 시국이었어. 코로나 시국. 코로나. 여러분도 원래 이제 대면으로 접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 가족들 들어오면 이제 교도소 내에서 뭐가 생기니까,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이렇게 인터넷 접견을 한대. 근데 수용자만 이렇게 배우자만 시켜주니까 되게 위험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미결 수용자 배우자는 그냥 대면 접견을 시켜줬어요. 그쵸? 그냥 원래 얼굴 보고 하는 게 낫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대면 접견을 안 시켜주고 인터넷 접견으로 대체한 거예요. 요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막 크게 차별이 발생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평등원칙과 남녀평등을 일반적으로 천명한 것을 덧붙여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로 선언한다. 맞죠? 제헌헌법 때부터 그랬다. 자, 3번. 일단 합헌 키워드인데, 중혼 취소 청구권의 소멸 사유나 제촉 기간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중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제도 같은 경우에는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돼요. 이게 중혼을 인정을 할지 말지. 그래서 넓은 입법 형성권 인정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암기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것인데, 요거 과잉금지 원칙을 판단한 게 아니라 입법 형성권의 일탈 여부 판단했어요.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숙지를 해가지고 암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 4번은 너무 쉽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혼인신고가 해야지 상속이 발생한다.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꼭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어려워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76번 보건법. 기억번은 그냥 맞아요. 우리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62년 3공화헌법에서 보건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해가지고 현행헌법까지 인정하고 있다잉.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쉽죠. 치료감호 청구권을 검사로 한정했다. 그래서 피고인의 치료감호 청구권을 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 경찰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는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국가가 국민 보건에 대해서 보호무를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국민이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 주장하는 문제고, 의료를 수술하는 지위에 있는 안과 의사는 자기의 국민 보건이 침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수술하는 누군가의 국민 보건이 침해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여러분들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보건 의무를 도와주는 것이죠. 이런 생명권이나 건강권이나 보건권이나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지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뭐가 제한이 될 수는 있냐면은, 이런 그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겠죠.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시키니까 그 무면허 의료행위를 직업으로 하려는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침해되지는 않았겠죠. 네. 그래서 맞다. 몇 개 골라야 되니? 옳지 않은 것. 한 개. 몇 개니? 한 개. 네, 그렇습니다. 가끔 나 이런 거 틀리더라. 이거 확인해야 돼. 오케이, 한 개. 네. 77번. 자, 여러분들 이거 어려웠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근로 의무는 제헌헌법 때 있었는데, 여러분들 교육을 받게 할 것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권리는 제헌헌법 때부터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의무가 딱 떼어져 가지고 제 30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이 되었다. 이것을 헷갈렸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슬픈 판례입니다. 우리가 예비군 훈련 소집에 많이 갔어요. 저도 엄청 많이 갔는데, 훈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따로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슬픈 판례였다잉. 3번,
우리가 조세,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국민한테 뭐 대가 없이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삥 뜯는 세금 얘기하면 또 슬프네. 과징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나중에 돈 벌어서 세금 벌어보면은 이게 국가가 나한테 뭐 해주는 건 없는데 돈을 들어가는구나, 이게 세금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그러니까 아깝다는 마음이 들겠지. 그 세금을 걷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잘 쓰면 좋은 거겠죠. 4번. 자, 세금의 사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거하거나 잘못된 사용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77문제 AS 교재도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제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제가 알기로 한 60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설날도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60일 동안 바짝 달려서 합격하신 다음에 꼭 올해 이제 날씨가 좀 풀릴 때쯤에 면접도 잘 보고 해서 중경 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에이스 강의는 여기서 이제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